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우리 증시에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간혹 여행 가는 분들한테 호재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긴 그렇죠. 하지만요. 그래도 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압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환율 시장 어디서부터 점검해봐야 될까요? 엔화 약세 원인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 원인이 지속형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네. 것인지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충격이 과연 우리 경제, 우리 또 증시에 어디까지 충격이 이어질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지속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형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계속 강도 높게 무언가가 진행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네. 어쨌든 방향 자체를 돌리긴 어렵다. 정부가 나서도 어려울 것이고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외평채를 엄청나게 발행했지만 환율을 우리도들 이끄는 데는 실패했고요.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에는 강만수 장관이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지만 결국 그것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최대한 이 원화의 이 강세 국면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먼저 중요한 것은 엔화가 왜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엔화의 약세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어저께 받아보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엔화의 투기적인 포지션은 지금 굉장히 급한 속도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엔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엔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팔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지난 2007년도에 그 정도의 포지션은 아니지만 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통화보다는 최근에 엔화의 약세 포지션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왜 엔화를 팔고 있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일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0.7%대에서 평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채 10년물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 격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엔화 통화도 약세, 현재 구간에서 수익률도 0.7%. 그런데 미국은 3%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달러의 통화 가치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엔화보다는 달러화에 투자하는 게 맞고 똑같이 3%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통화의 강세만 나타난다고 해도 달러에 투자해야 되는데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거주자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해외 증권의 지금 매입, 해외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권 모두 의미하는데요. 주식도 사고 있고 채권도 사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은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라든지 유럽 국채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의 국채들을 사면서 일본의 엔화에 그대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쪽에 눈을 좀 많이 돌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엔화의 약세, 가파른 약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방향은 엔화 약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지금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하면서 통화량 자체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미국의 정책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달러의 움직임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달러의 움직임은 여기서 약세보다는 강세 쪽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시장 정말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 높아져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 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화 약세가 심화될 때마다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주들 급락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훼손되길래 이렇게까지 급락하고 흔들리는 걸까요? 일단 아시아 통화만 놓고 봤을 때 최근 10일간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준비된 그림에서 한국은 1%의 달러 대비 강세가 나타났지만 엔화는 1% 이상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개 통화의 격차가 2%가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경쟁 국가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경쟁 국가의 통화가 10일간 10일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에 2%의 격차가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기간을 늘려보게 되면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것, 반대로 한국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 격차는 10% 가까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똑같은 한국과 일본 제품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달러가 체감하는 가격은 10%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컴퓨터, 한국 컴퓨터와 일본 컴퓨터를 놓고 봤을 때 원래는 똑같이 $100였는데
이건 갑자기 90달러가 됐고 이건 갑자기 110달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두 개의 품질 차이라든지 가격 차이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원화의 강세도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의 경상수지흑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흑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달러의 약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인, 즉 달러의 공급 요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물론 외국인들이 얼마나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서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4월 달 정도에 있을 배당금, 송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경상수지가 계속 플러스를 기록한다면 내년에 탄력은 약해지더라도 원화의 강세 요인이 쉽게 없어지진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움직임 살펴보시면 수출의 지역별, 품목별 흐름을 살펴보실 때 조금씩 이제 지역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도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국내 충격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림에서 봤다시피 엔화와 원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지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네. 첫 번째로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엔화도 약세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원화 강세 요인도 올해도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격차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실제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업종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역시 시장은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방향은 지속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속도는 저는 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속도가 둔화가 된다면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뭐 IT 기업 같은 일본 경쟁사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속도 둔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이런 주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환율로 인해서 과열시장의 조정을 보인 것이냐로 보느냐 아니면 환율은 일종의 촉매제였느냐로 네.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환율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올해 좀 별로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환율이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저께 시장에 나타났던 외국인들의 시각,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만계약 정도의 매도라든지 아니면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집중적인 매도가 쏟아졌던 것은 외국인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별로일 것 같은데라는 시각에 거기에 이제 환율까지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일종의 촉매제가 되어서 기름에 불에다가 기름을 얹은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흐름을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나오는데요.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12월 달에 7% 굉장히 양호한 성적입니다. 지금 이게 변화율 자체가 2009년과 10년이 워낙 커서 지금의 변화가 작아 보입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7%의 수출이 늘었다라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박을 빼니까 4%로 확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박 수출을 제외한다면 국내 수출이 과연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 미국의 4분기 소비, 그 다음에 중국의 춘절 수요. 이것을 제외했을 경우 과연 제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IT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신모델이 부재하다는 점. 물론 네. CES 같은 곳에서 신제품 발표를 하지만 신제품 모델의 실제적인 출시는 1분기 말이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3분기, 4분기에 나왔던 신제품들의 판매는 의외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음 그림 살펴봤을 때 선박금융, 그러니까 선박 쪽을 제외한 전체적인 시장의 경상수지는 12월 달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선박 부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IT라든지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 제품들의 채산성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시장의 하락 원인을 단순하게 엔화 환율 때문에 시장에 겁먹고 빠진 것이다. 이렇게 네.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네. 있는 거냐? 결국은 이익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과 같은 가격 변수가 변하니까 시장은 좀 충격을 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본적으로 시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환율도 영향을 분명히 주겠지만 환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를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 거 봐라. 우려했던 것보다 잘 나오지 않았냐라는 믿음감을 주어야 네. 어느 정도의 가격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실적은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만 시장이 안심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국내 수출 관련주들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 전략성으로 봤을 때 지금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 포지션을 늘려가는 전략, 특히 수출주에 대해서 일본에 경쟁하고 있는 수출주에 대해서 늘려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신다면 네. 내부적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뭐 낙폭과대주라든지 아니면 내수 관련주로의 일시적인 대응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실적 우려감에다가 환율 촉매제까지 좀 작용을 해서 어제 장에 국내 대형 수출주들이 크게 밀려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 아무래도- 그리고 낙폭 과대주나 좀 네. 내수주 위주로 대응해보는 것도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되는 이번 주와 함께 다음 주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도 나오게 되죠. 자,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